시끄러웠던 대통령 경호처장이 폭탄 같은 발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드디어 완성되지 못한 퍼즐 조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카톡 내용이기에 모두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민심 표시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찬 기자, 박종준 처장이 예상외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왔군요. 네,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10시 경찰 출석 요구 세 번째 만에 경찰에 나왔습니다. 지난 4일과 7일 두 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번에도 불출석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전격 출석한 겁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현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국민들께서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대안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지 일주일 만에 출석인데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방식과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론이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이론이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박 처장을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면 또다시 막을 거냐는 질문엔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 처장은 지금까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처음부터 조사에 응하려고 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냐며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처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수사 과정 중에 박 처장을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박 처장을 다시 경호구역으로 되돌려 보낼 경우 다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다만 박 처장이 소환 조사를 거부해온 것이 아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런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입니다. 1월 10일 5시 뉴스와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조금 전에 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고병찬 기자, 박종준 처장에 대한 조사가 오전부터 진행 중이라고요? 네,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요구 세 번째 만인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불출석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전격 출석한 겁니다. 박 경호처장이 경찰 소환 조사 전 사직서를 낸 사실도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 박 처장은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방금 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방식과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면 또다시 막을 거냐는 질문엔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론이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이론이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박 처장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 출석인데요. 경찰이 오늘 수사 중 박 처장을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경호처장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 처장이 자진 출석하긴 했지만 사안이 엄중할 경우 긴급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호처의 동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보고 받았다고 밝혀졌는데요. 민주당의 의원들은 반발하며 지금 당장 기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선택적 수사와 침묵으로 일관해온 행태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잡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그 보도를 명태균 관련해서 그냥 강혜경 씨 그 PC죠? 네. 누구의 PC입니까? 강혜경 씨가 누구의 PC입니까 그게? 그게 원래 명태균이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PC. 그 사무실에 있던. 네, 명태균이 버리라고 했던. 네, 명태균이 버리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명태균의 PC네. 네네. 그럼 명태균의 PC를 검찰에서 이제 다 해가지고 포렌식 해가지고 나온 결과 중에 수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까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했대. 윤석열은. 다 거짓말이요. 나쁜 명태균은 그러니까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2023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정 운영할 때도 끊임없이 그냥 개입을 한 거더만. 거의 같이 논의하는 멤버도만요. 그리고 이 국정의 주요 책임자야. 네, 맞아요. 멤버 간의 위계로 보면 명태균이 그 3명 중에 3등은 아니더만요. 3등은 아니야. 네. 그리고 김건희도 옙 이런 거 있잖아. 충성. 예, 충성. 예. 그리고 보통 옙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당신보다 낫다. 이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당연하죠. 우리 예. 또 MZ 세대들은 잘 알 거야. 이 카톡에서 앱의 의미가 뭔지를. 언론사 저도 뭐 회사에서 제 위도 있고 아래도 있지만 옙이라고 대답하는 거 뭐 좀 알아봐라.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라. 이러면 옙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런 관계인 거죠. 우리들이 한번 해보자. 김한 기자. 네. 내일 그렇게 하고 내 얘기 잘 들었지? 어떻게 할 거야? 네, 이해하면 누가 위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바로 그거지. 네. 우리 맨날 냅냅 하잖아, 우리도. 예.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좀 정리가 됩니까? 김윤아 평론가는 가장 특징적인 걸 뭘로 잡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틀에서 주요한 게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주요한 게 논의가 된 것들이 가장 이제 완결성 있게 다뤄지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숙지를 잘해요. 다른 데서 논의가 된 거는 다 기억을 못 하거나 맞아,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다 뭐 이거는 다 쓸데없는 거고 다른 데서 회의하는 거는 1시간 얘기하면 50분 동안 잡담하고 10분 동안은 이제 듣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 3명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이중당적자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좋고. 그렇죠. 이중당적자 얘기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파악한 이중당적자의 그 퍼센티지가 이 정도 됩니다. 11%인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거 이놈들이라고 하는데 네. 이놈들이 나중에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대화를 막 하는데 그렇지. 나중에 이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또 해요 공개적으로. 예, 이 이중당적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선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자기가 막 주장을 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거 예를 들면 윤석열의 공약, 뭐 윤석열의 정책 이런 거는 캠프에서 준비를 해줘도 이거는 심지어 후보님이 직접 구상한 정책입니다라고 그렇게 꼬리표까지 달아가지고 후보님 이거는 본인이 구상한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줘도 공개하는 자리에서 자기 거라고 자기가 생각한 내용의 공약이라고 줬는데 공개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말고 근데 이거는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생각해낸 공약이다라고 줬는데 근데 이름이 제목이 왜 이런지 자기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전혀 선거 캠프에서 논한 거는 숙지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윤석열의 세계에서는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셋이 얘기하는 요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만이 진실인 것이고 이것에 근거해서만 대선을 치렀다는 것이고 대선에서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자료였다는 거고 그렇게 치른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가를 이제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김영선 공천이었던 거 아니냐. 이 틀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 이렇게 보이고 더군다나 명태균 씨는 대단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아, 대단해. 네, 명태균 씨가 예언을 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내가 구속되면 뭐 그런 연장선인데 윤석열로는 5년을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윤석열은 그러면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서는 2년만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는 이 레거시를 남기면 대통령이 되라. 그랬더니 윤석열이 남대로 5년 다음에 왜 나만 안 되냐 화를 내가지고 잠시 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점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명태균은 이미 윤석열을 알아보고 너는 조금만 해라라고 얘기해서 윤석열이 화가 나서 그 대단한 윤석열이 화를 내서 너 같은 거는 내가 아주 혼내줄 거야라고 했는데 관계가 어떤 분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복구가 또 된 거 아닙니까? 또 3일 동안 삐져 있다가 그렇죠. 김건희가 시켰겠지. 김건희가 뭐. 해결한 거죠. 그렇죠. 이 점이 이들의 모든 걸 보여준다라는 게 대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2년 윤석열이 캠프 시절부터 3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윤석열한테 이 정도 직언을 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너 2년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사실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후보한테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그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건 뭡니까? 명 씨가 스스로도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당연히 화내죠. 근데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판단이. 네. 국가에 대한 충심이 윤석열보다 훨씬 더한 거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